안녕하세요, 닥터조입니다. 우리 몸에서 중요한 장기 하면 떠오르는 게 보통 심장, 뇌. 그렇죠. 심장이 멈추면 죽고 뇌사 판정을 받아도 죽는 거니까. 근데 오늘은 이해 못지않게 중요한 장기, 이 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우리 간헐적 단식이나 다이어트, 저탄고지 같은 식단 변화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고 싶으신 분들, 그 좋은 결과를 얻고 싶다, 아니면 효과를 좀 보고 싶다면 이 간의 기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. 오늘 방송의 내용은 꼭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.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래요. 우리가 건강하려면은 간 건강이 중요하다, 뭐 이런 말들을 흔하게 하는데 병원에서도 항상 간 수치를 검사하고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. 근데 이 간은 건강하냐 마냐 정도가 아니라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장기입니다. 보통 해독한다 그러면 피부가 좋아지거나 뱃살을 뺀다거나 뭐 그런 목적으로 디톡스니 해독을 하는데 그 전부 간이 하는 거거든요. 피부가 하는 게 아니고 뱃살이 하는 게 아니고, 해독 주스가 아무리 좋아도 간 기능이 좋지 못한 사람한테는 그림의 떡이에요.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요. 그러니까 해독 주스가 해독을 하는 게 아니라 간이 해독을 하는 거니까. 그리고 해독은 이제 뱃살을 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피부가 좋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죠. 해독 주스를 먹고 단식을 하고 뭐 레몬 디톡스를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도 해독은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. 간에서. 멈추면 죽는 거예요. 그걸 간이 하고 있다고요. 그러니까 물론 간이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하죠. 거의 다. 그러니까 정말 독성이 강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장기가 간이에요. 화학물질이나 뭐 제초제, 농약 같은 것들, 그러니까 술도 포함되죠. 항암치료, 또 항암제나 각종 약물들, 그러니까 몸 안에 계속 있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들을 전부 포장해서 다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. 이 지용성 독소들을 수용성으로 바꿔서 이 대사 부산물로 만들어서 대장을 통해서 안전하게 내보내는 일을 간이 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간 자체가 이 독소가 가득 차기도 하겠죠. 맨날 독성 물질을 다루다 보니까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을 것이고, 술 말고도 과도한 탄수화물이 이 똑같이 간에 악영향을 끼칩니다. 간이 이렇게 해독을 하다 보니까 이 해독이 간의 대명사처럼 됐지만 그거 말고도 간이 하는 일은 너무 많죠. 알려진 것만 한 600가지 가까운 대사활동에 관여를 하는데, 호르몬을 만들기도 하고 호르몬을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거나 호르몬 수치를 뭐 줄이기도 하고 다 간이 해요. 또 글라이코젠을 만들기도 하죠. 글리코겐이라고도 하는데, 우리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남아도는 포도당을 나중에 필요할 때 이 혈당으로 쓰려고 저장을 하는 건데 그것도 간이 하고, 이 글리코겐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다 쓰고 나면 글루코니오제네시스라고 해서 맨손으로 포도당을 이제 만드는 건데, 아미노산이랑 글리세린을 가지고 만들죠. 이것도 간이 합니다. 그리고 또 필요하면 키톤도 만들고 심지어 프로틴도 만드는데, 이 저탄고지 하면서 뭐 키톤 수치가 안 나와요 하시는 분들, 엉터리 식단으로 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간이 안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. 특히나 저탄고지를 누가 시작해요? 살을 빼야 된다거나 당뇨가 있다거나 인슐린 저항성 있는 분들이 많은데, 그런 분들이 간 건강이 좋을 가능성이 낮죠. 탄수화물이 술만큼이나 간에 무리를 준다고 했으니까 간 기능이 안 좋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자, 그리고 또 간은 알부민이나 글로뷸린 같은 단백질도 간이 만들고, 또 아주 중요한 거, 유명한 거죠. 콜레스테롤이죠. LDL, HDL, 이 콜레스테롤을 다 간에서 만듭니다. 필요해서 만드는 거예요. 혈관을 막아서 죽이려고 만드는 게 아니라.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아휴 약 먹어야겠네가 아니라 왜 높아졌는지, 왜 간이 콜레스테롤을 많이 만들었는지 그거를 먼저 알아보셔야 되고요. 그냥 LDL 콜레스테롤이 그저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HDL 콜레스테롤이 뭐 좋은 콜레스테롤이고, 그게 과연 그렇게 간단한 건지 이 방송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LDL이 나쁜 콜레스테롤이고 HDL이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, 그게 뭘 아는 거예요?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, 그걸 아는 게 아무짝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. 실제 정보가 아니잖아요, 그거는. 그러니까 내 건강 문제는 좀 파고 들어야죠. 그렇죠? 그러니까 병원에서 약 먹으라면 그냥 약 먹는 순진한 분들, 이 방송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. 근데 이런 간이 이제 안 좋으면 피부랑 눈알이 누래져가지고 황달이 오잖아요. 황달이 있으면 간이 안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데, 그거 말고도 간이 피로하구나, 간에 독성이 가득하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신호들이 많아요. 피부가 간지럽기도 하고요. 나이 드니까 피부가 드라이되고 간지러워, 뭐 보통 그러시는데 간에 독이 쌓인 거예요. 간을 오래 썼으니까 그럴 만도 하죠. 이게 간도 문제지만 뭐 인슐린 저항성도 같이 있다는 신호로 보시면 됩니다. 갑자기 언제 당뇨 판정을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. 또 아니면은 나이 드니까 눈이 침침해. 이제 밤에 잘 안 보여 운전할 때 그러시는데, 그건 마찬가지입니다.
그런 분들도 최근에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았는지, 스트레스가 많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. 눈 건강에는 중요한 비타민이 비타민 A잖아요. 부족하면 야맹증에 걸리는데 이게 지용성 비타민이죠. 지방을 분해하고 소화하려면 간이 건강해서 담즙 효소를 내보내야 돼요. 근데 간이 안 좋으면 비타민 A 챙겨 먹으면 뭐예요? 돈 낭비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비타민 D, 비타민 E, 다른 지용성 비타민 다 마찬가지입니다. 또 없던 알러지나 비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. 보통 알러지가 이제 어릴 때 아니면 10대 때 심한데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거는 부신 기능이 저하됐거나 간에 독소가 쌓였다는 신호예요. 간이 아까 해독을 한다 그랬잖아요. 몸에 있어서 안 될 것들을 내보내는데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내보내지 못하면 이 독성에 대한 과민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. 간이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혹사당해서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신호예요. 그리고 또 간이 안 좋으면 배변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. 주로 이제 설사를 너무 오래 하거나 그 무른 변을 보게 되는 건데, 아니면 지방이 낀 페리스톨이라 그래가지고 지방이 낀 똥, 둥둥 뜨는 똥을 넣게 되죠. 아니면 고기 먹으면 바로 설사하고, 이게 다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서 지방을 잘 소화를 못 시키는 건데, 소화 문제긴 하지만 이 효소를 간에서 만들고 이 담낭, 이게 쓸개죠, 쓸개. 담낭에서 농축하고 저장하고 분비를 하니까 결국은 간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. 특히 안 그러던 사람이 갑자기 설사나 무른 똥을 넣기 시작하면 의심해 볼 만합니다. 또 간이 안 좋으면 만성 피로, 이건 뭐 잘 알고들 있죠. 피곤하면 간이 안 좋나 의심하니까. 여러분, 간이 소중한 거 알겠고 많은 분들이 간을 잘 대접하지 못하고 혹사시키면서 살아왔던 걸 알겠는데,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? 계속 놔두면 지방간이 되고 더 심해지면 간경화나 간암도 될 수 있는 건데, 이게 둘 다 죽는 거잖아요. 간은 죽느냐 사느냐 문제니까.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려면 간이 건강해야 되는데, 이 밀크 시슬 같은 걸 먹으면 도움이 될까? 이 밀크 시슬의 이제 실리마린 성분, 우루사 성분 중에 하나죠. 이게 도움이 안 되지는 않지. 도움이 되겠죠. 밀크 시슬을 먹을 때는 베르베린을 같이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. 그리고 밀크 시슬 말고도 알파리포산이나 NAC 같은 항산화제들도 도움이 되고, 여기서 말하는 항산화제는 글루타치온을 말하는 건데, 우리 몸이 직접 만드니까 황 성분을 가지고 만드니까 알파리포산이나 NAC가 도움이 되는 거고, 이 MSM 식이유황도 마찬가지로 도움이 됩니다. 이게 다 같은 애들이에요. 그리고 또 브로콜리 같은 십자화과 식물에 많은 인돌3 카비놀도 도움이 되고 세미도 도움이 되죠. 근데 이런 거 말고 뭘 챙겨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, 항상 그렇지만 안 먹는 거예요. 간은 원래 뭘 먹어서 해독하는 게 아닙니다. 간이 원래 해독을 하는 장기잖아요. 그러니까 좀 쉬라고 놔두면은 지가 스스로 해독을 합니다. 그러니까 안 먹어야죠. 술 마시면서 간 해독, 디톡스 한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. 근데 술이랑 다를 바가 없는 흑당 버블티를 마시고 믹스 커피를 마시면서 간이 해독될 리가 없겠죠. 자꾸 간을 혹사시키지 말고 쉬게 놔두면 자기가 알아서 잘 해독이 됩니다.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. 음식도 가공식품이 아니라 진짜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죠. 이 채소들은 해독을 하고 육류들은 간세포를 재생하는데 도움이 돼요. 채소는 아까 황성분이 풍부한 십자각과 식물들, 거기 인돌3 카비놀도 많고 브로콜리니 아스파라거스니 컬리플라워 같은 그런 채소들이 좋겠죠. 자, 그리고 또 술 가공식품을 피해야 되는 것만큼이나 약도 피해야 됩니다. 습관적으로 진통제, 소염제 먹고 처방약 계속 먹는 분들은 술 마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할 자격이 없죠. 자격이 아니라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거죠. 지코가 석자인데 누가 누구를 나무래요. 자, 그리고 또 간이 해독을 한 쓰레기를 잘 내보내야 되니까 대장도 잘 움직이고 건강해야, 변비 있으면 안 되겠죠. 장 기능이 좋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조건이 있는 건데, 이 디톡스와 해독과 관련해서 좋은 영상들이 있습니다. 이 간 청소, 해독에 대한 오해와 진실, 그리고 실전편, 그래가지고 디톡스 하시기 전에 한번 챙겨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오늘 이렇게 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우리 간을 사랑합시다.